내년 과수 농사는 올여름 꽃눈 보라부터 시작되고 내년 농사의 성패는 이 꽃눈 분화에 반 이상이 달려있으면 사과 농사를 오래 지어본 분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꽃눈 분화는 꽃눈이 생길 지금의 신초가 성장을 멈추었을 때 이루어지며 여러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꽃눈이 많이 형성될수록 나중 동계전쟁 때 결과지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꽃눈이 충실히 형성되어야 우람한 꽃을 피우고 또 결실률도 높아지고 우량한 사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몇 그루 안 되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겨울 전정을 할 때나 봄 되어 올라온 꽃을 보면 만족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려 다른 가수원의 꽃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 하방 속의 꽃이 6개씩 탐스럽게 피어 있는데 우리 사과꽃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제 욕심이 많거나 남의 밥에 콩이 커서가 아닙니다. 과수의 꽃눈 형성기라고도 하는 꽃눈 분화기는 대부분 여름에 이루어지는데 과수마다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포도가 5월 하순, 배는 6월 중순, 감은 7월 중순, 복숭아는 8월 상순경이고 오늘의 핵심인 사과는 7월 상순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품종마다 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달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7월 상순에 꽃눈 분화가 순조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6월에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신초에게 있은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먼저 시스템을 바꿔야겠습니다. 첫째는 내년 결과지로 쓸, 즉 1차로 올라오는 순을 수평하니 수평 이하로 유인합니다. 저는 유인추가 익숙합니다만 유인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유인집게나 유인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차로 나온 이 세 순을 유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 즉 가지가 생식 생장으로 자세를 바꿔야 하니까요. 사과도 후지 계통은 꽃눈이 잘 안 오니 수평 이하로 유인해야 합니다. 추를 달면 너무 늘어지는 가지에는 이렇게 순을 비트는 염지 작업을 합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생식 생장으로 돌아서니까요. 도장지는 가위로 잘라서 엽순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아 뜯어 지금 과일 달린 과대지에도 햇빛을 확보해 줘야겠지만 이 순에도 햇빛을 주어 꽃눈 분화를 돕습니다. 우리 사과는 어쩌다 보니 결과지가 너무 길어서 내년에는 안쪽에 난 순에 꽃눈이 오도록 하는 결과지 단축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수정되지 않는 가지는 짧게 잘라 되도록 안까지 후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지나 부주지가 길다 보니 해마다 꽃눈이 박하순에 형성되어 주간에서 결과지까지 거리가 멀어집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수의 꽃눈 분화는 CN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뿌리로 올라오는 질소의 양보다는 햇빛에 의하여 얻어진 탄수화물 양이 많아야 원활한 꽃눈 분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공식을 만족하려면 질소의 흡수를 절대 막으면 자연적 비율이 높아질 것 같지만 광합성 작용에도 질소가 필요하냐 하니 이 점도 고려되어야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질소 공급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잎의 광합성 양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광합성 양을 늘리는데도 질소는 필요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몸의 균형 맞추기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처럼 꼭 있어야 되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니까요. 꽃눈 분화를 위해 첫째로 가지 눕힘, 즉 순유인에 이어 유인한 순에 충분한 햇빛 공급으로 CN율을 높이는 방법. 이외 세 번째로 꽃눈 형성을 돕는 것은 꽃눈 형성과 관련 있는 영양소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질소의 지나친 공급은 CN율을 떨어뜨려 꽃눈 분화에 방해가 되지만 인산은 도움을 줍니다. 인산의 중요한 기능이 씨앗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인산은 아시다시피 이동이 느립니다. 아마 토양에 그냥 인산 비료인 용성인비나 용가린을 주어서는
하세월일 것입니다. 그 비료에 함유된 인산은 물에도 녹지 않고 산에 녹는 후용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이라도 뿌리에 주어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옆면살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빠르다고 하는 옆면12도 인산의 흡수율, 그것도 반흡수 기간이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린다고 합니다. 흡수된다고 바로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 6월 상반기에 살포를 해야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옆면 시비를 할 수 있는 비료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인산칼슘, 액비와 제1인산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골분에 식초를 부어 만든 인산칼슘을 쓰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인산칼슘이 더 좋은가, 인산가리가 더 좋은가? 이 문제는 순서를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린 열매 칼슘 공급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산칼슘을 살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칼슘 공급이 걱정이었고 어쩌면 이때 보호살균제도 함께 살포해야겠으면 인산가리를 살포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리의 여러 역할 중에 화분화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꽃눈 분화는 내년 사과 열름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후천적 영향도 받지만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는 유전자에 의해 근간이 형성된다는 데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내년 결실된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 꽃눈 형성이 내년 농사의 절반 이상을 좌우할 것으로 짐작됩니다.